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일 정상회담 있었죠? 예. 혹시 말하시려던 게 있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이 정상회담이 소인수회담 39분, 확대회담 1시간 3분 이렇게 해서 총 102분 동안 이어졌고요. 예. 공동 기자회견은 36분간 진행됐습니다. 정상회담 주요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네. 한일 양국이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했고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한국 전문가단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예. 또 한국인 원폭 희생자의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했고요.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로 원상 회복하는 이행 상황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또 빠질 수 없는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예. 한일, 한미일 차원의 안보 협력 강화하기로 했고요.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 기업,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간의 공조 강화를 통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조금 전 속보를 보니까 한일 조사단이 오늘 23일에 출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총리의 발언에 우리 또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역사 인식 관련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시다 총리가 밝혔는데요. 예.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명시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발언을 내놨죠.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이 아픕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후에 이어진 관련 질의에서도 당시에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다 라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유감 표명을 한 건데요. 예. 이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 과거사 관련해서는 내게 맡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참모진들에게 말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전에 전달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 국민에게 진심을 전할 방법을 홀로 고민하고 결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일정이 오늘까지죠. 오늘 어떤 일정이 남아 있습니까? 네, 오늘 일정을 소화를 다 했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잠시 후 일본으로 출국합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언제 정확히 출국하는지도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속보가 나오면. 예. 자, 일단 오늘 오전에는 한일의원연맹 의원들과 면담을 가졌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그리고 또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만났고요. 이 한일의원연맹 면담 이후에는 최태원 대한상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이게 이제 주한 일본 대사관 주최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였는데요. 셔틀 외교 복원에 따른 한일 양국의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후에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논평을 냈는데 예.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우주, AI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양 정상의 합의는 한일 경제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경제 분야 반응 정리해 주셨는데요. 국회 여야의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국회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일 간 우호적 셔틀 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발언 정리해드리면 기시다 총리는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예. 앞으로 소통을 이어나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누가 윤 대통령에게 강제동원을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고 용서할 자격을 주었느냐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그러면서 역사성을 망각한 윤 대통령의 오늘 망언은 희대의 굴종 외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고 이재명 대표도 비판을 했는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혼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비꼬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의 반응 지금 정리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입니다. 김숙현 박사 연결을 해서 이번 두 정상의 발언
그리고 그 배경 의미 이런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요 사도광산 세계 문화유산 요 등재를 놓고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일본 언론의 보도인데요. 예. 지금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물꼬가 트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회의론, 신중론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오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일본 시민단체 사도를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모임의 단체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융화 자세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한국 국회의원들과 여론의 동향 우려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사도광산의 관광지를 운영하는 한 업체의 사장은 등록 추진에 기대를 걸고는 있지만 한일 양국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서 한국의 이해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도광산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강제 동원됐던 지역인데요. 예. 니가타현에 위치하고 있는 사도광산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입니다. 이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의 이름이 적힌 담배 배급 명부도 나왔고요. 예. 지금 니가타 현림 문서관에는 사도광산 동원된 조선인들의 이름이 적힌 반도 노무자 명부도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죠. 이렇게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지만 예. 일본 정부가 지난해 2월에 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신청할 때는 대상 기간을 금광으로 유명했던 에도 시대로 한정하고 이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를 제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대통령이 일본 다녀오고 일본 총리의 국내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지금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예.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했고요.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 전주보다 0.1%포인트 상승해서 34.6%로 집계됐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0.1%포인트 하락해서 62.5%로 집계됐고요. 긍부정평가 간 차이는 27.9%포인트, 오차 범위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지율 좀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지율 상승이 이번 정상회담 이슈가 영향을 미친 건가요?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그래 보입니다. 국빈 방미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가졌고 예. 이어진 기시다 총리의 방한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예.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지율 상승폭이 매우 적죠. 0.1%포인트 적은 것에 대해서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주 초반에 국빈 방미 활동 성과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태영호 녹취록, 대통령실 당무 공천 개입 논란 속에 방미 효과가 증발하면서 보합 마감했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용산 입장에서는 성공적 방미에 이어서 이제 기시다 총리 방한으로 이어지는 외교의 빅 랠리를 통해서 이제 외교 안보 이슈 해소, 재정립을 노렸지만 녹취록 파문 관심이 분산된 것은 지지율 반전이 필요한 시점에 좀 가슴 아픈 대목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정당 소식도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들어가는데요. 두 최고위원은 직접 윤리위 회의에 참석해서 소명할 걸로 보입니다. 중징계를 예상하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일단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데요.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월요일, 목요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하는데 지난 목요일에 못했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최고위원회가 취소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예정됐던 최고위원회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어제 오후에 공지를 통해서 당일 윤리위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 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일 최고위원 회의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매주 목요일, 월요일 이렇게 두 차례 열리는데 지난 4일에도 최고위원 회의 취소됐고 이번에 2번 연속으로 회의를 취소한 건데요. 지난 4일의 최고위 취소 사유는 국민의힘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 행사에 당 지도부가 참석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의견이 일치합니까? 아니면은 뭐 여러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징계에 대해서요? 네, 어떤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중징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총선 출마를 못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총선 자체에 출마할 수 있는 퇴로는 열어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반면에 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윤입니다에 출연해서 태영호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없는 이야기를 사실상 지어낸 게 밖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예.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최고위원들이 얘기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당이 처한 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중한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김기현 대표는 말을 좀 아끼는 모습입니다. 기대하고 있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련 질의가 계속 이어졌겠죠. 그러니까 다른 질문 있느냐 아니면 뭐 다른 말씀 있으신가라고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지금 코인 의혹 때문에 말이 많던데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논란 빚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코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관련 기사를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예. 일단 어떤 의혹이냐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 가량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1월에서 2월 이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이 지난해 3월에 시행이 됐는데 예. 요 시기쯤에 이걸 모두 처분했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관련 정보가 남을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움직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거래를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 거래소에서 이 거래를 비정상 거래로 파악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FIU도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하고 검찰에 통보를 했고 관련 자료를 넘긴 거고요. 예. 검찰은 지금도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 흐름과는 또 별개로 예. 이해충돌에 관한 논란이 있더라고요. 예. 코인 과세 유예 법안을 김남국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1년 7월 6일에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같이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 공동 발의했는데 이 법안의 핵심이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 1년 유예해서 2023년 1월로 미루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당 법안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 저도 뭐 코인을 안 해가지고 뭐 가상화폐를 거래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자 수십억 원의 코인 이렇게 거래했다 이런 말 들으시면 김용민 아나운서 MZ 세대로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MZ 세대로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나요? 아이 뭐 그냥 뭐 그냥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 돈이 없어서 뭐 돈이 많으시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민 아나운서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밝히겠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중으로 언론에 직접 해명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그 소식 나오면 YTN 라디오에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까지 하신 우리 김용민 아나운서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